안녕하세요. 칠곡경북대학교 병원 이지영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드릴 내용은 유방암 수술, 나에게 맞는 방법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유방암 수술의 목표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유방암 수술은 암의 완전한 제거를 통해서 유방암의 재발과 전이를 예방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생존율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고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조기 유방암에서는 수술 범위가 크다고 반드시 더 안전한 것은 아니며 유방 보존술에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가 추가가 된다면 유방 전절제술만큼이나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 정답은 없고 개인별 선택의 폭은 매우 넓습니다. 유방암 수술의 방법은 크게 유방 보존술과 유방 전절제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유방 보존술은 유방의 일부만 절제를 하고 유선을 남기는 수술을 의미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방 보존술은 유방암을 안전한 절제연을 포함해서 절제하는 것으로 유선이 남기 때문에 남은 유선의 국소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유선이 남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유방 모양 유지가 가능하고 비교적 수술이 적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입원 기간이 짧은 것이 장점입니다. 2차 봉합이 가능하다면 대부분은 배액관을 넣지 않게 되고요. 하지만 유선이 남기 때문에 실제로 유방암이 가깝거나 또는 절제연에 맞물려 있는 절제연 양성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는 추가적인 수술을 하거나 부스터 방사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방 보존술도 범위가 다양한데요. 유방암을 제거하고 나서 2차 봉합이 가능한 덩이 절제술이 있는가 하면 유방의 4분의 1 정도를 절제하는 4분 절제술, 또 유방의 반 이상을 절제하는 2분 절제술 또는 9분 절제술이라고 부르는 수술 방법 등도 범위가 다양합니다. 유방 전절제술은 기본적으로는 유선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심플 마스텍토미라고 부르는 기본적인 유방 절제술은 피부와 유두를 포함해서 완전히 절제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용적인 결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피부를 보존하거나 또는 유두와 피부를 모두 보존하는 유선만 절제하는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받으시고 나면 환자분들은 유방의 절제로 인한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실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절제술 후에도 유방 재건술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방 전절제술을 받더라도 피부나 유두가 남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도가 0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 3기 이상의 진행성 유방암에서는 전절제술을 시행하였더라도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방 전절제술도 유방 보존술만큼이나 범위가 다양한데요. 유두와 피부를 모두 절제하는 유방 전절제술이 있는가 하면 유두만 제거하는 피부 보존 절제술, 또 피부와 유두를 모두 남기는 유두 보존 절제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유방 재건술은 말 그대로 유방을 다시 만들어주는 수술인데요. 유방암을 부분 절제하거나 전체 절제한 후에 유방의 모양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방외과 의사가 유방암 절제 후에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유방암 수술하시는 의사분이 성형외과 의사와 협진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부분 재건술은 부분 절제술 후에 유방을 재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굉장히 수술 방법이 다양합니다. 평행사변형으로 절제하는 평행사변형 유방 고정술, 또 테니스 라켓 모양으로 만드는 테니스 라켓 술술, 또 유두 주변에 유방암이 발생한 경우는
원형 절제술이나 베트인 유방 부종술 등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요. 유방암이 유방의 안쪽에 존재하는 경우는 회전피판술, 또 바깥쪽에 존재하는 경우는 외측 흉쇄피판 재건술 등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유방이 크고 많이 처진 가슴의 경우는 축소 성형술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축소 성형술을 하게 되면 유방의 부피가 적어지기 때문에 반대편은 축소 성형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흉복벽 피판술, 흉복부 피판술 등 다양한 수술 방법이 존재하고 또 유방을 반 이상 절제하게 되는 경우는 등에서 광배근이라고 부르는 피판을 가지고 와서 유방 재건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유방을 전체 절제하고 나서도 전체 재건술이 가능한데요. 크게는 자가 조직을 사용하거나 고형물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가 조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광배근이나 복부 근육 피판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가 조직이기 때문에 속감과 모양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판을 가져오는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비교적 길고 결국은 2개 또는 3개의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복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재건술을 자가조직으로 하는 경우는 주로 등에서 광배근을 가지고 오거나 또는 복부에서 심하복벽 천공기 유리피판술 등이라는 수식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재건술을 함에 있어서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자가조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수술 시간이 매우 짧고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또한 보형물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절개선이 적고 수술이 하나로 종결이 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보형물은 유방 모양에 꼭 맞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고 또 일종의 이물질이기 때문에 감염 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는 구형, 구축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절개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수술하는 의사들의 손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는데요. 이런 경우는 로봇이나 내시경을 이용해서 유방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수술 방법은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요? 수술 방법 결정에 고려되는 요소는 암의 크기, 다발성 여부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유방 크기 대비 종양 비율입니다. 종양의 크기가 똑같더라도 유방의 크기가 크면 1차 봉합술이 가능하겠지만 유방의 크기가 크지 않으면 절제되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유방 재건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는 환부 측뿐만 아니라 반대편 수술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환자가 가진 동반 질환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불가하다면 처음부터 유방 전체 절제술을 결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환자가 가지는 가치관도 중요한데요. 재발에 대한 걱정이 많은지 또는 외형을 보존하는 것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추후의 임신 계획이나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 등에 따라서도 수술 결정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치의와 환자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양쪽 유방을 모두 절제하면 안전할까요? 일반적으로 생존율 향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카 등 유전자 돌연 변이를 가진 환자에서는 필요할 수 있고 반대편 수술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술의 결정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며칠 또는 길게는 몇 주까지도 고민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고민하고 수술을 기다리는 사이에 유방암이 더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병원의 2차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충분히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가족과 상의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나에게 적합한 수술 방법의 결정은 정답이 있는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과 삶의 질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유진 선생님이 대부분은 이것들을 고려해서 추천을 주시지만 무조건 의사의 의견에 따르기보다는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